서버 설치한 다음에는 뭐가 있느냐? 이 리눅스에 이제 초기 설정을 해야 돼요. 파이썬 설치까지는 아직 좀 몇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리눅스 초기 설정으로는 기본적으로 이 6가지를 알아두셔야 돼요. 결국은 새로운 계정을 생성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신규 계정에다가 설치를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서버가 계속 껐다 켜질 때마다 새로운 IP를 할당을 받게 되는데 그 IP를 고정을 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호스트 네임. 호스트 네임은 이 PC에 대해서 이제 이름을 이제 지어줄 겁니다. 처음에는 그냥 없는 이름으로 뜰 거예요. 그 다음에 연동 PC 설정은 지금 여기서는 안 할 거고 이제 SE 리눅스라고 해서 CentOS 7 이후 버전에서는 약간 보안이 강화됐어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해제해주고 방화벽도 이제 파이어월드라고 해가지고 그 방화벽도 해제를 시킬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들어가면은 이제 계정을 생성을 해야 되겠죠. 파이데이터라고 하는 유저를 추가할 거예요. 유저 추가하는 거는 루트 권한으로 접속을 해야 돼요. 먼저 내가 루트로 로그인을 해가지고 루트는 이제 가장 권한이 많은 애예요. 그래서 add 유저하고 유저명 파이데이터라고 쓰면은 유저가 추가가 됩니다. 사용자를 추가를 하겠다. 그 다음에 패스워드도 설정을 해야 되겠죠. 파이데이터는 유저가 되는 거고 패스워드는 그냥 1, 2, 3, 4로 지금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환경 변수, 사용자마다 그 변수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때 이동할 때는 수 마이너스 파이데이터로 이제 이동할 수 있어요.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다시. 지금 현재는 로그인 자체가 뭘로 되어 있느냐? HK라고 하는 유저로 되어 있네요. 이거를 먼저 로그인을 바꿔서 수 마이너스 루트 하면은 아까 수 마이너스 루트 수 띄고 마이너스 띄고 루트 하면은 이제 암호 1, 2, 3, 4 치면은 이동이 되죠. 여기에서 이제 유저 생성할 거 유저 애드 파이 데이터 유저 애드 파이 데이터 유저 애드 파이 데이터 됐고 패스워드 파이 데이터 하고 1, 2, 3, 4 유저 생성하고 그다음 패스워드의 파이 데이터는 새 암호 1, 2, 3, 4 치고 엔터 쳐주시면은 끝나는 거죠. 1, 2, 3, 4 짧다고 하는데 지금은 이제 1, 2, 3, 4로 설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게 새로 생성한 유저에다가 원래는 관리자만 사용할 수 있는 그 명령어들이 있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줄 겁니다. 수도 권한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수도 권한을 주기 위해서는 이 어떤 그 편집을 하나 해야 되는데 결국은 여기다가 VISUDO 보통 이제 VI 에디터를 써가지고 이제 수정을 해요. 여기에서는 우리 CentOS에서 우리가 메모장 열어가지고 파일을 수정하듯이 결국은 여기에서는 VI 수도라고 하는 걸 쓰는 거죠. VI 수도 수도 치면은 이제 에디터가 나오죠. 여기서 이제 슬러시 에디터라고 하는 명령어를 이제 에디터가 이런 식으로 이제 뜨는 거예요. 우리가 윈도우에서 노트패드 메모장 열듯이 수도라고 하는 그 파일을 열은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검색을 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그냥 쭉 이동하다가 슬러시 누르고 루트 치고 엔터 치면은 루트 있는 곳으로 바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보면은 allow root to run any command anywhere 여기 있죠. 이것도 똑같이 권한을 우리가 이제 텍스트를 입력할 때는 insert에 i를 치면은 이렇게 인서트 모드로 바뀌게 돼요. 여기다가 이제 쓰는 거죠. 여기다가 파이 데이터는 띄어쓰기 하고 all은 all 그 다음에 띄어쓰기 하고 all 하면은 되는 거예요. 루트 이렇게 하고 파이 데이터에 루트랑 동일한 권한을 주는 거죠.
어떤 명령어가 어디에서든 실행이 가능하도록. 인서트가 끝났을 때는 ESC 키를 눌러주면 이 하단에 있는 인서트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땡땡 눌러주시고 WQ write and quit 강제로 느낌표 이렇게 하고 엔터를 쳐주시면 돼요. 땡땡 WQ Q 느낌표 엔터. 한번 해볼까요? 땡땡 WQ 소문자 써주셔야 돼요. 느낌표 하면은 여기 밑에 보면은 땡땡 WQ 느낌표가 지금 타이핑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엔터 쳐주시면은 네, 제대로 정상 반영이 된 거죠. 여기까지가. 그러면은 이제 첫 번째, 내가 새로운 계정을 만들고 어떤 권한 자체를 루트랑 동일한 권한을 주는 게 여기서 끝나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보면 이 가상 머신에다가 IP를 이제 고정을 시킬 건데, 자, IP를 고정시켜 주기 위해서는 NMCLI라고 해서 네트워크 메이저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여기 옆에 영어 써 있었네요. 네. 이걸 쓰고 나서 제가 아까 처음에 가상 머신에서 네트워크를 설정했을 거예요. 그때 이 맥 어드레스 주소를 확인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댑터 브릿지를 쓸 건데 어댑터 브릿지의 맥 어드레스 주소가 실제로 여기 있는 번호랑 일치하는 게 몇 번인지를 보시면 돼요. 일단 아직 잘 모르겠죠? 일단 커맨드 라인에서 NMCLI라고 칩니다. NMCLI 치면은 이렇게 뜨죠. EMP0S3은 뭐 이더넷 이거 나오고 EMP0S8, EMP0S9 있어요. 우리가 아까 NAT랑 보통 일반적으로 이건 NAT 그 다음에 호스트 전용 어댑터, 이게 어댑터 브릿지를 아까 설정을 해놓은 거 순서대로 있을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가상 머신 잠깐 띄워주시고 설정 들어가신 다음에 네트워크, 네, 센트파이에서 설정 들어가서 네트워크 눌러주신 다음에 아까 어댑터 3 보시면은 보급 들어가 보시면은 이 어댑터의 브릿지에 해당하는 맥 주소가 81C1로 끝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막 앞에 뭐 쭉쭉쭉쭉 네 자리 있다 81C1 이렇게 있죠. 얘를 그래서 보면은 81C1 여기 있네요. 이게 이제 EMP0S9다. 이걸 이제 체크하는 거죠. 아, 내가 지금 설정을 해줘야 되는 게 EMP0S9구나 라고 하는 거를 이제 보는 거예요. 저게 이제 아까 어댑터의 브릿지라고 해서 우리가 IP를 공유기를 통해서 받으면은 내 PC도 하나, 가상 머신도 별도 하나를 받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찾았으면은 들어가는데 여기에서 이제 들어가는 게 조금 이제 있어요. 우리가 VI 에디터로 우리가 노트패드를 켜는데 파일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기타 프로그램 /etc 밑에 sysconfig 밑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밑에 그 정보가 있어요. 한번 볼게요. 실제 저기 있는 파일로 그냥 가는 방법도 있는데 아직 이게 리눅스 명령어에 대해서 거의 잘 모르시는 분들, 리눅스에 대해서 이제 명령어를 어느 정도 알면은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어요. 그 CD에서 저기로 들어갈 수 있는데 그냥 vi/etc 탭 누르면은 여기에 뭐가 있는지를 또 알 수 있어요. 그럼 다시 컨트롤해서 vi/etc sysconfig 그 다음에 네트워크 스크립트 해주고 그 다음에 네, 여기 안에서 ifcfg emp0s9 지금 제가 바로 이제 ifcfg라고 써놨는데 보통 이제 이런 파일들이 이 안에 들어가져 있거든요. 근데 일단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여기로 파일을 이동을 해볼게요. 그냥 vi 에디터 바로 쓰지 말고 cd/etc 폴더로 가고 여기에서 sysconfig로 이동을 지금 cd 하면 계속 이동을 하는 거예요. etc 다음에 또 sysconfig로 이동을 하고 그 다음 cd 네트워크 스크립트로 이동을 한다. 좀 잘 안 보이죠? 다시 키워보면
cd 처음에 cd etc로 해서 이동을 했고, 그 다음에 cd sysconfig으로 해서 또 한번 이동을 하고, 그 다음 cd 네트워크 스크립트로 한 번 더 들어갔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목록을 보고 싶으면 ll 치면은 리스트업이 돼요. 쭉 보면은 네, 뭐 IF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설정해야 되는 거는 IFCFG 네트워크의 이제 컨피그의 EMP0S9다 라는 거죠. 아까 그 네트워크에 딱 맞아 떨어지는. 그래서 VI 여기에서 이제 파일이 바로 옆에 있으니까 IFCFG EMP0S9 딱 치면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먼저 자료로 다시 들어가 볼게요. 크게 이제 세 가지를 바꿔줘야 되는데, 부트 프로토타입. 처음에 내가 IP에 대한 프로토콜을 아예 스태틱하게 고정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동적으로 할당하는 게 아니라 고정시키겠다. 그리고 onBoot는 yes. onBoot는 yes. onBoot 하면 내가 IP 어드레스를 이렇게 설정을 하는 거죠. onBoot yes 192.168.200. 몇, 그 다음에 넷마스크, 그 다음에 게이트웨이 이렇게 설정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들어가면 똑같이 여기에서 바꾸려면 I키를 눌러서 인서트 하고, 기존에 있던 DHCP를 스태틱으로 바꿔주시고, 부트 프로토를 스태틱으로 바꿨죠. 아까 DHCP를. 그 다음에 onBoot 얘도 no를 yes로, 방금 onBoot를 yes로 바꿨습니다. 그 다음 이제 이 밑에는 IP 어드레스, 그 다음에 뭐 게이트웨이, 넷마스크 이걸 써줘야 되는 거죠. 그다음 IP ADDR은 192.168.0. 뭐 100이라고 쓰고, 넷마스크는 25.25.25.0. 맨 마지막에 있는 IP 주소만 바꾸겠다. 게이트웨이는 192.168. 뭐 0.1 이렇게 쓰는데, 이거에 대한 주소는 내가 이 PC랑 또 서로 통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그 F10을 눌러서 내 PC IP는 뭐냐 보려면은 명령 프롬프트를 켭니다. 명령 프롬프트 열고 여기다가 IP config 쓰면은, 제가 지금 무선 랜을 쓰는데 192.168.200번대를 쓰고 있네요. 그러면은 기본 게이트웨이 이걸 맞춰주시면 돼요. 다만 IP만 다른 걸로 할당을 하는 거죠. 게이트웨이는 192.168.200.254, 그 다음에 IP 어드레스 176인데 그거 말고 다른 거 하나를 매핑을 시켜주면 되는 거죠. 뭐 177이라든가. 그 다음에 서브넷 마스크는 얘는 다 마스킹 처리하고 얘만 이제 IP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한번 보면은 여기다가 192.168. 그래서 저 200.127 이거는 이제 각각 PC마다 좀 다를 수 있습니다. 192.168.200.254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네, 끝나는 거죠. 그럼 결국 우리가 바꾼 거는 스태틱으로 바꿔라. 그 다음에 onBoot는 yes로, 그 다음 IP 어드레스, 넷마스크, 게이트웨이. 그리고 이 게이트웨이를 통해서 우리가 밖으로 뻗어나갈 수가 있는 건데, 이거는 나중에 명령 프롬프트 커맨드 창을 띄운 다음에 IP config로 그 설정 값이랑 동일하게, 다만 IP 어드레스에 이 마스크 제외한 나머지 값을 이제 중복나지 않도록 새로 하나를 할당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설정해 주시면은, 네, 종료할 때는 아까 전에 이제 동일하게 땡땡 하고 ESC 키 누른 다음에 WQ 느낌표 엔터 이렇게 쳐주시면 지금처럼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네트워크 설정인 거죠. 고정 IP를 할당을 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외부 인터넷 연결하기 위해서 이제 네임 서버를 이제 하나를 등록을 할 건데, 그냥 네임 서버 8.8.8.8 이렇게 하나를 VI 에디터로 새로 파일 하나 만들면 돼요. etc 밑에 resolve.conf vi etc resolve.conf 써주시면 돼. 이거는 그냥 동일하게.
vi etc 밑에 resolve.conf 여기다가 insert name 서버는 8.8.8.8 써주시면은 네, 뭐 generated by 뭐 이런 것까지는 안 써주셔도 되고 resolve 써주고 그 다음에 결국은 name server 8.8.8.8 이렇게 써주시고 wq 느낌표 나간다. 제가 vi resolve v2라고 썼네요. 네, 다시 resolve.conf name server 8.8.8.8하고 wq 해주시면 되는 거죠. 네, 이제 resolve.conf가 이제 수정이 됐고 그 다음에 수정한 거를 반영하기 위해서 시스템 ct의 리스타트 서비스를 다시 구동을 시킵니다. 그게 이제 명령어가 시스템 ct의 시스템 컨트롤을 리스타트 하겠다. 어떤 서비스냐? 네트워크를 이렇게 해서 설정을 해주시면은 지금 설정했던 게 이때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ping www.google.com 네, 이렇게까지 해주면은 결국은 내가 이제 외부 접속이 되는지 확인해 보는 거예요.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라고 해가지고 시스템 ctl 리스타트 네트워크 해가지고 네트워크 설정을 반영을 해주고 그 다음에 ping 띄고 www.google.com으로 해서 내가 외부 접속이 되는지 확인을 해보는 거죠. 근데 정상적으로 뭔가 핑이 간다. 만약에 없으면 여기에서 뭐 host not 뭐 defined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가 이제 다르게 뜰 거예요. 여기까지 되면은 이제 내가 인터넷이 되는구나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조금 약간 작은 화면을 했는데 여기까지가 조금 힘든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우리가 아까 설치했던 뿌띠랑 파이즐라 아직 안 썼죠. 네, 그걸로도 이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 뿌띠 설치한 거 한번 putty 해서 들어가 보면은 여기다가 이제 호스트네임에는 IP 어드레스를 쓰면 돼요. 아까 설정했던 192.168.200.127 다른 분들은 이제 다른 IP로 설정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세션은 로컬 파이 데이터 이름을 지어주는 거죠. 보면은 127 이렇게 하고 로컬 파이 데이터 이렇게 쓰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거를 오픈 하면은 여기서 yes 우리가 아까 루트에 1, 2, 3, 4 설정하면 이제 로그인 할 수 있는 거죠. 좀 검정색 바탕 화면에 이게 흰색이 싫다라고 하면은 우클릭하고 체인지 세팅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다 어피어런스에 폰트 크기를 좀 바꿔요. 폰트 크기 어피어런스에 폰트 체인지 해서 글씨 한 14 정도로 16 어플라이 하면 이제 글씨가 좀 커지죠. 그 다음에 이제 검정 바탕에 흰색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체인지 세팅 눌러서 컬러 있어요. 컬러에 백그라운드랑 포어그라운드만 바꾸면 되죠. 네. 백그라운드랑 디폴트 여기를 0 반전시켜주면 되죠. 0 100 25 25 25 이건 이제 뭐 편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체인지 세팅에서 아까 있던 그 어피어런스에서 조금 더 진하게 하는 게 낫겠네. 18번으로 이렇게 하면 조금 진해졌죠. 그 다음에 체인지 세팅 눌러서 이거를 여기다가 아까 파이 서버 로컬 여기다 이제 세이브 시켜주셔도 돼요. 파이 서버 로컬 세이브 해주시면 돼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은 이제 아까 그 작은 화면에서 했던 게 이제 조금 한번 한결 편해진 거죠.
네트워크가 설정이 됐기 때문에 원격에서 그 IP 주소로 접속을 하게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이제 호스트 네임을 설정을 하는데, 호스트 네임 설정은 그냥 이렇게 리눅스 7 이후에는 호스트 네임 ct에 호스트 네임 컨트롤에 set 호스트 네임 호스트명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여기서 그냥 이제 푸티 쓰면은 조금 더 한결 편해지죠. 네. 호스트 네임 ct에 set 호스트 네임, 그 다음에 호스트명은 뭘로 할까요? 여기다가 뭐 파이 데이터 똑같은 이름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호스트 네임 치면은 파이 데이터라고 이제 바뀌는 거죠. 아, 원래 기존에는 이거 안 쓰고 호스트 네임을 치면 이게 localhost.local domain 이렇게 뜨게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서버에 연결 때 이거 연동 PC는 이제 나중에 PC를 여러 개를 연동할 때 쓰는 건데, 지금은 굳이 이제 연동 PC까지는 아니라 내가 이 IP로 나중에 접속하지 않고 이름으로 이제 호출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결국 19.168.200.127을 파이 마스터라고 했는데, 이제 여기 매뉴얼에서는 이름을 파이 마스터라고 지어놨었네요. 제가 다시 호스트 네임 ctl set 호스트 네임 파이 마스터로 바꿀게요. 그러면 호스트 네임은 바뀌고, 네. 이렇게 한 다음에 IP에다 이름을 지어주는데 vi etc host라고 하는 걸로 들어가면은 vi etc host 하면은 여기에서 설정해 주는 거죠. 조금 키워주시고, 그래서 인서트 하고 엔터 친 다음에 마지막에 192.168.200.127은 파이 마스터라는 이름이 있다. 이렇게 이제 IP로 이제 나중에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다 뭐 www. 뭐 google.com 이런 것처럼 파이 마스터라고 하는 이름을 그냥 부여를 해주는 거예요. 그거 다 끝난 다음에 아까 인서트 I 누른 다음에 삽입하고 ESC 키 누른 다음에 WQ 느낌표 write and cute 해서 나가주시면 되는 거죠. 그 다음 이제 SE 리눅스 설정은 이게 지금 현재는 파이썬의 어떤 설정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SE 리눅스라고 해서 이제 보안 강화된 부분들은 전부 다 해제를 시킬 거예요. 먼저 SE 스테이터스라고 해서 한번 쳐보시면은 SE 스테이터스 여기 이런 식으로 해서 SE 리눅스에 대한 이제 스테이터스가 enabled 지금 설정이 돼 있다. 근데 얘를 이제 끄려고 하는 거죠. 끄는 방법은 VI에서 또 수정을 해야 돼요. etc 밑에 SE 리눅스 밑에 config 들어가서 보면은 이런 식으로 해서 SE 리눅스라고 하는 설정이 있는데 여기에 기존에 뭐 enable 아니 또는 permissive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를 disable 시켜주시면 됩니다. vi etc SE 리눅스 그 다음에 config 들어가면은 여기 enforcing 이라고 되어 있는 애를 여기를 disabled 위에 어차피 주석도 이미 다 있죠. SE 리눅스 permission is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적용을 시키기 위해서는 리부트를 시켜주셔야 돼요. 리부트 하면은 얘가 이제 껐다 켜져요. 내 원격에 있는 그 컴퓨터가 껐다 켜지는 효과인 거죠. 지금 보면은 가상 머신이 혼자서 재시작을 하고 있죠. 네. 재시작하는 데까지 잠깐 기다리면은 되는 거죠. 네, 세 가지 했어요. 계정 설정했고, 고정 IP, 그 다음 호스트명, 그 다음에 SE 리눅스 해제했고, 이제 마지막으로 할 거는 이제 방화벽 해제만 더 해주면은 네, 이제 끝납니다. 그러면 이제 뿌띠로 원래 그때 뿌띠로 들어가도 되고 지금 제가 뿌띠 자체가 어, 훨씬 더 편해요. 저 쪽방하면서 계속 F10 또는 그걸 통해서 이제 전환을 하는 것보다는 이 뿌띠가 훨씬 더 빠르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원격 모드는 이제 끝났으니까 얘가 다시 제대로 켜졌는지 확인하고 다시 뿌띠를 켜서 들어가는 거죠. AV. 기존에 약간 설정해 놓은 게 있으니까 파이 서버 로컬로 로드해서 오픈 해주시면 됩니다. 로드 오픈. 여기에 아까 우리가 걔는 파이 데이터 유저의 1, 2, 3, 4 하면 되는 거죠. 여기 들어가면 이제 방화벽 해제가 남았는데 얘도 똑같아요. 시스템 CTL 스테이터스 파이어 월드라고 있는데 이미 얘가 액티브 한 상태인 거예요. 근데 얘를 스탑하고 나중에 디세이블 시켜주는 거죠. 시스템 CTL 스탑 파이어 월드. 근데 이런 이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게 관리자 권한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관리자 권한을 쓰다가 sudo라고 하는 명령을 써야 돼요. 근데 이런 서비스 해제할 때는 su -root 관리자 권한으로 들어간 다음에 여기서 시스템 CTL stop fireword 그 다음에 시스템 CTL disable fireword 이렇게 해주시면은 이제 시스템 CTL status fireword 하면은 이제 얘가 이제 dead 죽었다 라고 표현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리눅스의 가장 기본적인 설정이 다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이제 아나콘다 설치하는 걸로 넘어가는 수 있는 거죠.